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는데 이 발목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이 발목이. 그래서 그때 그 밑에서 노란 땀복을 사 입고 그 여름에 그 더운 내 그 아파트를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하고 굶고 그렇게 해서 3달을 5kg 뺐더니 머리가 다 빠지고 이가 다 흔들렸어.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가 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옛날에 쪘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도 들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에리님과 함께 어떻게 나를 돌보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거는 쉬운데 막상 이거를 시작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습관을 시작하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시작하는 거는 억지로 안 돼요.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때가 왔을 때 하고 싶어져요. 그때 해지는 게 진짜예요. 예를 들면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와서 해야지. 해야 되는데. 나 정말 해야 되는데는 아니에요. 시작할 때가 아니고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장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다음에 아보카도가 비싸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사기가 어째요? 그거는 덜 하고 싶을 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고 싶으면 우리 옛날에 장바구니 들고 춤추러 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춤을 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장에 가서 장바구니 들고라도 가서 춤추고 온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생기는데 토크쇼에 오실 정도의 그런 의욕을 내시는 분들은 때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진짜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럴 때가 오고 운동도 때가 와요. 그런데 내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걸 왜 해야 되는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럼 때가 오는 거고 그 시점은 언제든 좋아요. 운동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고 식사가 먼저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 책이 나갔잖아요. 그 책이 이제 툴이 됐잖아요. 책만 있으면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 많잖아요. 책만 나와라 내가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한테 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집밥 수련 챌린지라는 걸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경기 서부팀, 경북 북부팀, 남부팀, 뭐 제주 해외팀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요리를 해보고 인증샷을 올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이분들이 1주차에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2주, 3주, 4주 차에 이분들이 기뻐하고 그다음에 그걸 얻어먹는 그 가족들이 막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막 보고 이게 이렇게까지 기쁠 일이구나. 저희가 지금 집밥 수련 챌린지 1기 진행 중인데 간단합니다. 매주마다 요리를 2개를 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단톡방을 보여드릴게요. 신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단톡방이고요.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레시피를 한 걸 막 올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기가 했던 요리들 그리고 음식 사진이랑 같이 레시피로 직접 쓴 것들 같이 써서 올리세요. 소세지도 있네요. 마녀스프, 전, 와인 삼겹살 이렇게 막 서로 다들 이렇게 뭐 배추 절임도 요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신기한 건 다들 후기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다들 이렇게 잘하셨던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미뤄오다가 나도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하시다가 여기 와서 어떤 강제적으로 400분이랑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서로 이제 응원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꼭 그 가족 사진도 올라오거든요. 자녀분들 사진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 챌린지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요리라는 게 사실 각자 집에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니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00 몇 명이 지금 남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깎는 장면도 올려주시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또 하고 또 누구한테 먹여보고 기록하고. 수련 일지가 있잖아요. 저희 요리책 말고 그 수련 일지가 있는데 그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수련 일지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면서 그 레시피를 거기다 적잖아요. 그러면 에리님은 여기다가 뭐를 넣는데 고기를 넣는데 우리 집은 멸치 육수가 더 우리 집에 맞더라. 그럼 멸치 육수 넣고 에리님은 간이 짜더라. 나는 여기다가 새우젓 한 숟갈을 덜 넣는 게 우리 집에 간이 맞더라. 그래서 자기 레시피를 써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람들이 사서 사인을 할 때 먼저 저자를 본인 이름을 써놓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집에서 내가 직접 해먹은 요리이기 때문에 진짜 딸이 시집을 갈 때 아니면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에리님 요리책이 아니라 에리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했지만
내가 직접 해본 내 요리이기 때문에 저자가 달라요. 물론 이미 뭐 그 음식 잘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그런 수련 일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외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기 들어가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근데 식자재 어디서 사야 돼요? 뭐 이런 거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우리가 야 이게 이럴 일이었니? 이랬었어요. 저게 나온 그 목적은 처음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요리책은 많이 사도 몇 번 보다가 그냥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거였지 그중에 몇 개는 예를 들면 따라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이 책을 낸 목적이 이거를 다 해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국 순회 공연을 가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요리를 갖고 와서 우리가 맛보고 같이 얘기를 하게 하자. 근데 그게 진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요? 그렇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저 레시피북은 겸님이 아이디어로 저렇게 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저 책을 같이 하면 내 책을 써내려가는 재미, 그 다음에 우리 집의 간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곁들임 야채로 이걸 넣었더니 더 좋더라. 이렇게 해서 저도 오히려 많은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요리가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지금 이 책 나온 게 또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북을 그냥 두고 따라하지 마시고 레시피북을 옆에 놔두고 수련일지를 놔둔 상태로 또는 수련일지가 아니더라도 각자만 노트를 둔 상태로 옮겨 적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걸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옮겨 적은 것을 보면서 요리를 해보고 또 하다 보면 내 환경에서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리님 레시피보다 제가 실제로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좀 양을 줄일 때도 있고 어쨌든 제 냄비가 작아서 이게 다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수정을 좀 해보고 아니면 재료가 없을 때 그걸 표시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 하고 나면 제가 장담 드리는데 한 요리는 딱 5번만 하면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딱 한 번 해보고 이건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5번만 반복을 해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재료가 얼추 머릿속에 남고요. 좀 공정들이 마음에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지는 그 스트레스나 부담 같은 것들을 헬스장 처음 가서 하듯이 첫날 되게 낯설고 부담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 날 좀 더 나을 거예요. 에리님 남편분한테 생일 안 챙겨주는 거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러다 5번 정도 되면 이제는 좀 편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제일 더 좋은 팁은 그 만든 음식이 남으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의 즐거움에서 남한테 베푸는 것까지 가버리고 나면 그 음식에 대한 되게 좋은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감정도. 그때 그 레시피가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면 미역국이든지 매생이든지 뭐 마녀스푼이 끓여놓으면 그거를 소분해서 얼려놓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나한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분 안에 내가 그 요리를 또 먹을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있다는 건 굉장히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너 미역국을 먹을래? 떡국 뭐 좀 줄까? 뭐 이렇게 하면은 언제 끓여? 10분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저장되어 있는 게 물론 그렇게 많이 해놓고 얼려놓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한두 개씩 해놓다가 급할 때 그렇게 먹어버릇하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리들을 내가 하나씩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외식하는 확률을 확실히 줄이게 되죠. 배달보다 빠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이렇게 하실 때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새로운 행동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그 코르티솔을 주는 그 스트레스의 어떤 문지방 같은 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장치 중에 하나가 환경인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요가 수련을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요가는 집에서 못해요. 집에서 하면 너무 편안해서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요가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이걸 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또는 내가 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좀 환경에 나를 놓는 것도 중요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서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설비나 아치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한 달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길게 지속되는 게 사람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림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건강한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습관이 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들락날락 했다 말았다. 옛날에 나 했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가 확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해? 안 가? 오늘은 비도 오고 이런 날은 오히려 쉬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이 막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러면 내가 안 가고 있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올 하루를 차이를 보면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저는 운동을 나이 들어서 내가 건강한 근육질을 가져야지 해서 운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운동하는 목표는 3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루
오늘 하루를 안 망치려면 오늘 운전해야 된다. 안 망치려면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내가 좋은 컨디션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씩 이기 때문에 매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정말 지속하기가 어렵고 조바심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나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내 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또 다시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라고 에리님 같은 경우는 한번 쭉 갔을 것 같지 절대 그런 일 없고요.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계속 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을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내가 정말 좋은 질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식단을 놓았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못했다, 한 달 동안 못했다. 그때 멈췄던 어떤 습관을 다시 시작할 때 에림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가 와요.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끊었어요. 커피를 끊었는데 다시 믹스를 먹어봤더니 이게 천국이었네. 어머, 나는 그러면 어쩌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올지도 몰라. 이제 이러면서 한 번씩 믹스 커피를 먹으면 내 정신 건강에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먹다 보면은 계속 먹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봐요. 어느 분이 이렇게 건강해진 영상 이런 걸 보면 맞아. 나 이렇게 이런 과정이 또 있지. 그럼 또 돌아가는 계기가 와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시고 본인만 피해가지 않거든요. 기회가 오고 그때 여유롭게 하면 돼요. 그러고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는 그때 자체까지 같이 가면 너무 정말 더 힘들어져요. 옛날에 저희 그 신혼 때 살던 아파트가 이렇게 복도형으로 쭉 됐었는데 그 같이 나랑 그 같은 즈음에 아기 낳은 엄마 훈이 엄마라고 있었거든요. 그 엄마 할머니가 그 신안에서 사셨어요. 신안에서 딸을 조리해주러 올라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가스레인지도 본 적이 없고 세탁기도 본 적이 없고 딸을 조리하러 왔는데 아파트라는 데서 있고 이 담배 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신경질나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딸은 누워서 세탁기 만지려면 엄마 그거 만지지 말라 그러고 가스레인지 키면 위험해 만지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왜 왔니 나 왜 왔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어딜 필래도 또 피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옛날이니까 복도에서 담배 필 때 잡아갈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내가 보면 복도에 그 난간에다가 얼굴을 대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시거든요. 아니 어차피 피실 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서서 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피면 안 된다는 죄책감까지 갖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피시는 걸 보면서 나 음식 저렇게 숨어 먹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 엄마랑 저랑 둘이 첫 애를 낳고 너무나 마음껏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애를 72kg에 낳는데 그냥 72kg예요. 얘는 뭐로 나온 거지? 그래서 금방 72kg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는 그 훈이 엄마는 자기는 어때? 그랬더니 나 지금 79인데 그냥 80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금방 80 될 거니까 이러면서 둘이서 그냥 앉아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저를 막 불러요. 그러면서 야 빨리 와. 우리 남편 아침에 닭도리탕을 해줬는데 안 먹고 그냥 갔어. 남편이 이제 욕을 하면서 갔겠죠. 이게 지 먹고 싶으니까 아침부터 닭도리탕을 했구나.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야 안 먹었어 빨리 와. 그러면 둘이서 닭도리탕을 그렇게 하나 둘이 먹고 대접에다 양푼에다 먹은 다음에 걔는 우리 젖 잘 돌아야 되니까 이 페트병으로 우유 하나씩을 둘이 먹어요. 그래서 자기는 몇 킬로야? 나 74. 자기는 79. 막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누나 엄마가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이런 얘기는 자꾸 의상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그냥 전화래. 그러면서 합병증 조심하래더라. 그러면서 이 쌍놈의 새끼 무슨 합병증이야.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는데 이 발목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이 발목이. 그리고 막 혈관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94년도 김일성 죽은 해였어요. 엄청 더운 해. 그래서 그때 그 밑에서 노란 땀복을 사입고 그 여름에 그 더운 내 그 아파트를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하고 굶고 그렇게 해서 3달을 5kg 뺐더니 머리가 다 빠지고 이가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가 다 흔들려 갖고 그
앞니 중간에 끼는 거 그런 걸 껴갖고 그걸로 뭐 그때 웃기고 놀았던 그 친구가 왔네요. 야, 웃긴 거 보여줄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야 쉬어 쉬어 이러면서 참 즐겁게 살았네.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가 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완전히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파리하고 옛날에 쪘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도 들었었어요. 습관이 지속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고 우유 먹고 닭도리 새벽부터 먹고 그럴 때도 있어요. 떠오르는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보면 아 동기가 생겨요. 아 그럼 또 해야지 다시 해야지. 제가 저기 오늘 그 안수진 님이라고 오셨는데 저분은 우리 집밥 촬영에 오셨었던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지금 아주 아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저분 인스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 애를 셋을 놓고 그 집들이를 하는데 다 여기서 배웠었던 음식을 다 활용해서 본인 거로 만들어서 구운 야채, 또 와인 삼겹살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 상을 차려놓은 거를 내가 영상을 보면서 어머나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 분도 저분의 아마 영상을 보면 어머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기가 오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제가 배운 걸 전한다면 이 습관이라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는 나의 이유도 있겠지만 원래 현실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돈도 벌어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도 챙겨야 돼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할 게 너무 많고 삶 안에선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장례식도 가야 되고 갑자기 부모님 아프시고 누군가 관계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한다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해 나가다가 어떤 것들은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자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다가 멈출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잘 지속하신 분과 못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여기서 한 끗 차이인데 어떤 습관을 멈췄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조금 지속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됐을 때 자책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근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에이 어쩔 수 없지. 먹자 미스커피. 근데 그때 좋은 호르몬 나오고 있는 중일 거야. 네. 겸님 유튜브 좀 보지 말자 지금은. 정신건강에 안 좋다.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다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운동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요가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지금 웨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쭉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헬스도 마찬가지죠. 웨이트도 저는 지금 되게 웨이트를 많이 해왔지만 하다가 며칠 못하고 몇 주 못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건 확실해요. 꾸준하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할 때는 사실 헬스장 가는 게 쉽거든요. 재밌어요. 사실 헬스는 매일 가는 게 일주일 2번 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근데 이거를 관성이 끊기면 다시 갈 때 좀 주저하게 되고요. 아 다음에 갈까? 좀 힘들어요. 근데 뭐가 생겼냐면 그거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스토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가면 된다는 걸 알아요. 물론 가면 이전에 할 때보다 컨디션이 안 좋을 건 아는데 오늘 하고 나면 좋을 건 알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조금 쉬었다 보니까 지금 하기 싫구나. 근데 가면 좋아질 거 영락 없잖아. 이거를 많이 경험해보다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요가 지금 쉬었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요가 안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때가 되면 다시 가자. 그때까지는 또 다른 거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단, 수면, 운동 다 마찬가지로 자책하지 마시고 자기 혐오 버리시고 인생이 녹록치 않네. 근데 나도 녹록치 않은 사람이다.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시간과 에너지인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나는 길게 갈 것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편안해지고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지속하는 게 어렵다면 어쩌면 관점 하나에 차일 수 있다. 애초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건강한 사람들 또는 에리님 포함해서 다른 뭐 전문가분들 봐도 절대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을 쭉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다 관점의 차이로 그런 좀 마음 근력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아까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면 직장인으로서의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에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이제 따로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또 많은 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또는 그에 준하는 시간을 일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에리님께서 그런 스케줄로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이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지키거나 어떤 생활 스케줄을 만들려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너무 좋은 걸 알아버렸고 습관이 된 사람이 옛날 그러면 나 같으면은 뭐 안 시켜 먹고 해 먹을 거고 근데 그따구로 말하지 않아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소진을 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던 거는 그분 나름대로 하나의 조금씩 돌파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많은 분들이 퇴근하는 길에 그 영상, 그 집밥 상담소, 저 요리는 볼 새도 없는 거예요. 그건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집밥 상담소를 계속 들으면서 출퇴근할 때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마음이 다져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찍었던 그 섭외한 그 이정아 세실리아라는 그분도 진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너무 이유식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 소진되고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막 그리고 막 들은 건 많고 좋은 걸 먹여야 되는 거고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몸은 이미 너무 지치고 그래서 그거에 딜레마에 빠져갖고 온 짜증만 나 있다가 그 유일한 돌파구는 끝나고 육퇴하고 맥주 마시는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끝나고 맥주를 이렇게 마시면 그때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맥주가 너 살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몸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다가 이 영상을 이제 접했죠. 그러다가 그분이 맥주를 끊을 방법이 없고 끊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제 영상을 접하고 집밥 상담소를 이제 듣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소파에 앉아서 그걸 무심히 듣다가 맥주 가지러 가야지, 맥주 가지러 가야지 하다가 1시간, 2시간을 그냥 그걸 계속 듣고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맥주를 안 마시고 그냥 자네? 그렇게 해서 맥주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저분도 자기 몸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누군가 각자의 방식대로 다 울부짖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은 다 듣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에리님처럼 뭐 갑자기 뭐 안 하든 막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서서히 와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커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안 할래. 커피 먹으라는 다이어트 할래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저는 지금 커피를 끊는다는 게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커피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또릿한 정신으로 카페인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니? 먹는 거죠. 그리고 친구 오랜만에 만나고 먹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늘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이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악한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은 부엌이 없어요. 가스레인지가 뭐 한 구짜리예요. 냄비도 큰 거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열망이 끝까지 차면요. 브루스타 놓고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먹는 거에서 식용유만 바꿔도 몸이 너무 좋아져요. 모든 제약이 나한테 걸린다고 느끼는 건 아직 덜 하고 싶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렇게 장바구니 들고 춤을 추러 가듯이 100일 채우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는 것보다는 식자재 나 비싸서 못 사. 나 유기농 못 먹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 우리 반에 있는 친구가 어디 멀리서 전학을 왔는데 그때 저희 학교가 강북이었는데 저기 논현동에 집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한번 가재요. 놀러 가재.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부잣집이에요, 막. 그래서 처음 본 집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걔가 그 집에서 이제 일 도와주시는 분이 라면을 끓여갖고 저희 집 방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막 화를 내더라고. 친구 왔는데 라면 주냐고. 그래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굶고 왔어요. 굶고. 다시는 그 집 안 가 내가. 그 라면을 먹게 했더라면 내가 걔랑 참 좋았을 텐데. 유기농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거 없을까? 좋은 거 없을까? 하고 찾아 나가는 거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식자재를 먼저 쫙 구비해놓고 시작하는 거는 안 하는 사람의 방법이고요. 지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지금 제 친한 대학 친구 중에서 제가 옛날에 산티아고 가 있을 때 에리야 나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야 너도 한번 운동 시작해봐. 그러다가 야 너 점심에 운동 끝나고 국수 먹는 거를
순댓국이나 설렁탕으로 바꿔봐. 그러기 시작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야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막 이렇게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이 없었겠죠. 너무나 진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진아 나나 둘이 보면서 너무 단 거죠. 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